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서 작업했던 문서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인디자인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글리프라는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 이 A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 창에 이 문자 및 표 들어가시면 첫 번째 글리프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이제 이 글리프라는 기능이 뭐냐면 어떤 한 활자체 안에 있는 모든 글자, 낱자들을 다 표시하는 그런 패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이런 문장 부호부터 시작해서 이런 한글들, 기호부터 일본어, 한자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표시 보시면 이 낱자들을 속성별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두점을 누르면 이런 따옴표나 뭐 물음표, 이런 기엠의 줄표, 말줄임표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좀 더 많은 괄호들이 있고, 그리고 파션 및 인용 보호에는 이런 여러 길이의 줄표가 있고요. 그리고 번호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번호의 변형이 있습니다. 통화는 말 그대로 여러 나라의 통화, 기호도 이런 화살표나 이런 특수기호들을 여기서, 그러니까 이 활자체에서 지원하는 특수기호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발견하면 여기 커서를 두고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최신 사용 목록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걸 또 누르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글리프 기능이고, 이제 이 글리프 기능을 통해서 키보드에서는 없었던 그런 어떤 기호나 보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라이브러리스라는 기능인데요. 이건 아마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걸 다루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도비의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이제 어떤 자료 파일 공유를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주게 하는 그런 클라우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책의 표지에 들어갈 드로잉을 포토샵에서 그려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제가 이건 이제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이 레이어를 이렇게 여기도 이제 라이브러리 창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창에 이렇게 끌고 들어와 주면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가 이 라이브러리 클라우드에 등록이 됩니다. 포토샵에서는 뭐 비슷하게 이 창 패널에서 여기 라이브러리 클릭하시면 이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파일을 올려놓게 되면 인디자인에서도 자동으로 이게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 레이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러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놓으면 이렇게 이 포토샵에서 만든 레이어를 바로 인디자인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포토샵에서 그린 드로잉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다시 그 이미지 파일을 인디자인에서 이미지 박스를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몇 달이 더 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간편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것은 여기 보이는 FX 효과 기능인데요. 이것도 이제 없다면 창에서 여기 라이브러리스 위에 효과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뜨게 되고요. 이건 아마 이제 포토샵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익숙한 기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빨간색 도형과 그리고 초록색 도형을 이렇게 놓는다고 했을 때 지금은 불투명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의 순서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단축키는 이제 코맨드 컨트롤 누르면서 여기 키보드 우측 상단에 있는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대괄호가 여는 대괄호가 뒤로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닫는 대괄호가 앞으로 이동하는 대괄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레이어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서 이걸 누르게 되면 그 맨 앞으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이제 요거에 효과를 주고 싶은 개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 효과에서 이 표준을 누르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곱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셀로판지처럼 비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차이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어떤 개체 간의 효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효과 패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효과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널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 보호와 표기법 관련한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처음 강의인 기초 타이포그래피에서 문장 보호와 표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거는 이제 키보드에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리고 생소한 기호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많이 사용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유용한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공유해드린 이 구글 드라이브에 보시면 이 인디자인 사용법 2차 보시면 제가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요.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문장 보호의 바른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배포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류와 그 해당 기호의 이름, 그리고 기호, 영문 이름, 유니코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각줄표를 인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싶다. 근데 키보드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걸 복사해서 인디자인으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 요 이제 글리프 기능이 익숙해지신다면은 요거의 위치를 기억하셔서, 근데 이제 위치는 활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활자체에 국한된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표가 있긴 있는데 각각의 개별 이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그 분류도 뭐랄까 뭔가 딱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리프도 있지만 저렇게 시트를 열어서 직접 확인해서 좀 더 정확한 문장 보호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초 타이포그래피 시간에서 따옴표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따옴표에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수직 따옴표, 그리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굽어져 있는 구분 따옴표가 있는데, 이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이유로, 그리고 이제 문장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직 따옴표보다는 구분 따옴표 사용을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인디자인을 아무런 설정 없이 시작하신 분들께는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어떤 텍스트를 불러왔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직 따옴표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따옴표가 등장을 하는데, 물론 요것도 이제 구분 따옴표도 이 글리프에 있어서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모든 본문에 다 적용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인디자인의 환경 설정을 바꿔서
수직 따옴표 말고 구분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자면, 자, 여기 보면 인디자인 환경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건 단축키는 이제 코맨드 K입니다. 컨트롤 K.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총 2가지 설정을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입니다. 문자 패널에서 첫 번째 있죠? 이 구분 따옴표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래 내려서 사전 패널에서 여기 이중 인용 보호와 단일 인용 보호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확인. 자, 이렇게 확인 눌렀는데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타이핑을 하면 더 이상 수직 따옴표가 아닌 구분 따옴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리 이렇게 타이핑이 되어 있는 수직 따옴표는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일일이 바꿔주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복사한다며, 그러니까 잘라내기 한 다음에 커맨드 X를 눌러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그리고 커맨드 V를 눌러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아까 수직 따옴표였던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 따옴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 따옴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미지 고정 개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이 단락을 보충 설명해주는 이미지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 박스를 미리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그래서 자, 채워놔주고 저는 맞춰 이렇게 줄 거예요. 맞춰주고 배치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을 대충 설명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본문에 활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활자의 크기를 바꾸거나 자간이나 어간이나 행간을 건들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분량이 적어지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조판상의 변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이 분량이 날아갔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지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는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이미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 박스와 텍스트 박스는 별개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냥 한 페이지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면 될 일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 되는 경우에 요거를 일일이 옮겨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옮겼다 하더라도 또 수정을 하게 되면 또 옮길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지 말고 이 이미지를 원하는 텍스트에 갈고리를 이렇게 걸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 이미지 박스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여기 우측 상단에 나머지와는 다르게 약간 이런 파란색 네모가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클릭하면서 꾹 누르고 계시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서에 작은 T가 하나 따라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텍스트 위에는 이런 식으로 검정색 두꺼운 이런 표시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요거를 이제 딱 놓으면 갈고리가 걸리는데, 근데 이제 보통 어디다 거냐면 그 걸고자 하는 단락의 마지막 낮자 바로 직전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성합니다. 점이니까 다와 온점 사이에 이걸 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와 온점 사이에 이거를 놓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파선이
이미지 박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 부호는 약간 일본의 통화 기호 같이 생기기도 했죠. 요게 이제 그 이미지 고정 개체 갈고리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제 이런 숨겨진 문자가 안 보이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문자 패널에서 맨 아래에 숨겨진 문자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선이 안 뜨는 분들은,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안 뜨는 분들은 여기 보기에서 기타를 들어가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텍스트 스레드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어진 텍스트 박스와 이렇게 갈고리가 걸린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찾기 바꾸기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아마 문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 찾기 바꾸기가 생소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찾기 바꾸기는 말 그대로 찾고 바꾸는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단축키로 흔히들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코맨드, 그러니까 컨트롤 F를 누르시면서 보면 이렇게 패널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비어진 채로 뜨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이죠? 자, 저는 이게 호크니에 관련된 글이니까 호크니라고 여기다 타이핑을 해볼게요. 그리고 바꿀 내용은 비워주시고요. 바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자, 이 상태로 다음 찾기를 누르면요. 이 문서에 있는 호크니를 찾아줘요. 그 전에 요 검색 범위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눌러보시면 문서와 모든 문서가 있는데 문서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켜져 있는 문서를 말하는 거고 모든 문서는 이 인디자인에 켜져 있는 모든 문서를 말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스토리라는 것도 뜨는데 스토리는 말 그대로 이 텍스트 박스와 이 텍스트 박스가 연결된 끝까지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면 선택 항목이라고 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드래그한 선택 항목 내에서만 찾아라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문서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듯 이 문서 안에 있는 호크니를 내가 찾아주게 되고요. 뒤로 방향을 누르면 이렇게 뒤로 찾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바꿀 내용을 작성을 하면요. 이 호크니를 여기 입력한 텍스트로 바꿔주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하크니라고 적어볼게요. 하크니. 그래서 하크니 이렇게 적고 모두 변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죠.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17개의 항목을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확인 눌러보면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호크니가 하크니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크니, 데이비드 하크니, 뭐 이제 하크니가 말하는 하크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되고요.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크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의 1대1 대치 말고도 어떤 특정 텍스트에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지금 밑줄 문자 스타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문자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밑줄이 생기는 그런 문자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뒀고요. 그래서 이 문서에 있는 호크니에 이 밑줄이 생기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것도 찾기 바꾸기 기능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호크니란 단어를 어떤 특정 텍스트로 바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하크니는 지워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으면 모두 변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호크니가 공백 기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유의해 주시고요.
자, 바꿀 내용을 비워주시고, 그리고 서식 찾기는 잠깐 건너뛰고 아래 서식 변경에서 이 옆에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런 문자 스타일과 단락 스타일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문자 스타일이니까 문자 스타일에서 밑줄 이렇게 지정된 거를 클릭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모두 변경을 누르면 어떤 패널이 뜨죠. 똑같이 17개의 항목을 바꿨습니다 라고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문서에 있는 호크니라는 단어에만 이렇게 밑줄 문자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여기 있는 문서에 있는 모든 호크니에 이 밑줄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말고 나는 지금 이게 제목 단락 스타일이고, 이게 제목 단락 스타일이고, 이게 소제목 단락 스타일이고, 이게 지금 본문 단락 스타일인데, 나는 제목 단락 스타일이랑 소제목 단락 스타일 말고 본문 단락 스타일에 있는 호크니에만 밑줄 문자 스타일을 적용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 찾기 바꾸기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식 찾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서식 찾기에서 똑같이 버튼을 누르고 이 단락 스타일에서 본문 단락 스타일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모두 변경을 하면 이번에는 아까까지는 분명 17개였는데 11개 항목만 바꿨다고 뜨네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이 본문 단락 스타일에 지정된 텍스트에는 이제 호크니가 11개가 있고 그 나머지에는 6개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목과 소제목 단락 스타일이 적용된 텍스트의 호크니는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래 본문을 보면 모든 호크니에 이렇게 밑줄 문자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찾기 바꾸기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본문에 있는 호크니에 밑줄이 쳐진 상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호크니란 단어가 더 생겨요. 그래서 호크니 이렇게 원고가 추가되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있는 호크니는 밑줄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찾기 바꾸기는 일회적인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호크니에 대해서는 얘가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도 밑줄을 만들고 싶으면 한 번 더 이 찾기 바꾸기 기능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기 바꾸기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줘야 그때야 이제 그 호크니에 본문에 있는 호크니에 밑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호크니라는 단어가 생길 때마다 일일이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에 하나 빼먹게 되면 이게 편집 실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게 이제 그랩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랩 스타일이 뭐냐면 우선 찾기 바꾸기 한 거를 취소해 줄게요. 두고 이제 그랩 스타일은 단락 스타일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문에만 적용할 거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grep 스타일, 그랩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지금 비워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도 스타일이니까 저희가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새 그랩 스타일 눌러주시고 보면 이런 게 뜨는데 이걸 각각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 텍스트 이상한 수식 같은 건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호크니를 적어볼게요. 호크니라고 적고, 자, 그리고 스타일 적용에 만들어둔 밑줄을 설정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확인 누르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본문에 있는 호크니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찾기 바꾸기와 동일한데요.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호큰이라는 텍스트가 생겼을 때, 자, 호큰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근데 호크니를 치는 순간 이렇게 밑줄이 적용이 생겼죠. 다시 보면 호크니 이렇게 바로 밑줄 문자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지금 저희가 방금 그랩 스타일에 이렇게 등록을 해놨잖아요. 대상 텍스트는 호크니고 이 호크니를 발견하면 이 문자 스타일에서 밑줄을 설정해 달라. 이렇게 작업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그랩 스타일이 본문에 호크니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런 명령이 들어왔으니까 호크니라는 단어에 이 문자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겠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걸 보면서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크니라는 단어가 완성될 때만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지우면 이 밑줄 문자 스타일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호크니 사이에 이런 공백 기호가 들어가도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적용을 해주는 게 바로 그랩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그랩 스타일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세세한 기능까지 수행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기에 따로 수식을 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그랩 스타일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리고 나중에 관련해 다룰 기회가 있으면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랩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랩 스타일을 풀려면 뭐 여기서 누르고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탭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탭 기능은 지금 이런 이제 텍스트 분류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좀 더 디자인 되었다고 사람들이 느낄 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탭은 한마디로 말해서 밀어내는 기능이에요. 어떤 텍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대부분 똑같을 텐데 이제 키보드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탭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숨겨진 탭 기호가 보이면서 이렇게 글자를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우고 탭으로 교체를 해서 1뎁스, 2뎁스가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탭은 이 밀어내는 너비를 또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제가 지금 분류라는 단락 스타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단락 스타일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탭이라는 이런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탭 패널에서 자 여기 이렇게 줄표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탭의 위치, 그러니까 너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더 늘리거나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X 값을 활용해서 좀 더 세세한 조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우고 싶으면 이거를 줄표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탭은 또 여러 번 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러 번마다 그 순번 따라서 탭의 너비를 각자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또 분류를 한다고 해볼게요. 총 3뎁스로. 자 근데 그러면 여기 너비를 좀 더 벌리고 싶다. 그러면은 탭에 들어가서 지금 탭을 2개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탭을 하나 더 넣어주고 위치를 설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탭의 너비를 각각 다르게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탭을 하나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탭 너비가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저는 12mm 정도로 해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뎁스 항목들이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정렬이 되게 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린 다음에 단락을 스페이스바 등을 통해서 네, 이렇게 정렬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백 기호가 등장하게 되면서 문서가 또 지저분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 앞부분이 이 아래 것들과 안 맞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되면은 안 하니만 못하니까 저희는 핀 기능을 활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네, 핀 기능이 뭐냐면 이제 맥 OS 기준으로 코맨드를 누르면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제 엔터 위에 역슬래시가 있어요. 슬래시가 이거라면 역슬래시는 그 반대 방향인 건데요. 그래서 코맨드를 누르면서 역슬래시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이프 같은 게 등장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핀 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핀 기호를 만들면 이 핀 기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금 사 앞에다 핀 기호를 찍었으니까 이제 아래 오는 항목들을 이 사 앞으로 정렬해 달라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기호인데요. 근데 요거는 한 단락 안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락에서는 작동을 안 하고 한 단락에서만 작동을 하는데 이게 참 웃기고 아이러니한 게 이 아래 이 다음 것들을 아래로 내리려면은 엔터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락이 자연스레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하면 줄 바꾸비 내면서 이렇게 단락 기호가 생기면서 그 단락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핀의 영향은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같은 단락인 거는 유지를 하면서 줄만 바꿔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강제 줄바꿈 기능입니다. 그래서 강제 줄바꿈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엔터가 아니라요.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테이플러 심 같은 그런 숨겨진 기호가 등장을 하면서 강제 줄바꿈이 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같은 단락이 있는 거는 유지를 하면서 줄만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강제로 내려주는 줄바꿈 기능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하게 되면 단락이 바뀌고 Shift 엔터를 하면 이 줄 글만 바뀌는 이런 기능이라 이렇게 Shift 엔터, Shift 엔터, Shift 엔터 하면서 이 핀의 영향을 꾸준히 받으면서 이 줄은 바꿀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것들도 이렇게 핀 먼저 꽂아줘야겠죠? 이렇게 꽂아주고 센터, 센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핀의 위치를요 여기 말고 이 사랑 과 사이에 이렇게 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과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겠죠? 말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뭐 이거를 글자 가족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볼드를 줘서 강조를 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정리할 때 꽤 유용한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뭐냐면 본문으로 들어와서 제가 지금 모든 단락의 첫 줄에는 8mm가 들여 써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8mm가 들여 써지도록 적용을 해놨죠. 이거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단락이 바뀌면서 이 새로운 단락의 첫 줄을 또 들여쓰게 되겠죠. 이렇게 10mm를 들여쓰게 되는데 이게 싫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이걸 0mm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 가서 이런 어떤 값을 조정할 때 좀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고 저희가 방금 배운 강제 줄바꿈 기능을 통해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같은 단락임은 유지하면서 이렇게 줄만 바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두 페이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 텍스트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얘를 뒤로 밀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엔터를 쳐서 밀고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밀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락 기호가 너무 반복해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책 분량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활자체를 바꾸거나 조판을 수정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줄글이 더 추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단락 기호들도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 페이지에서 이러면 뒤에 있는 페이지는 싹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고 한 번에 다음 텍스트 박스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단락 줄바꿈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편의상 이렇게 사용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것도 그냥 엔터가 아닌 맥OS 기준 FN 왼쪽 하단에 있는 키입니다. FN을 누르면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그걸 기준으로 텍스트 박스 다음으로 이 단락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숨겨진 기호는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웃는 입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삭제를 하면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줄바꿈 기능을 3개가 총 알게 됐죠. 그래서 그냥 줄바꿈이랑 강제 줄바꿈 그리고 단락 줄바꿈 이런 식으로 총 3개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합성 글꼴에 관한 걸 알려드릴 텐데요. 자, 합성 글꼴이 뭐냐? 합성 글꼴을 말씀드리기 전에 섞어짜기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SM 태명조라는 활자체입니다. 이 경우에 한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저로서는 약간 문장 부호나 그러니까 라틴 문자, 그러니까 영문의 디자인이 약간 아쉬워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영문에 익숙한 그러니까 영어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활자체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도비 캐슬론 프로라는 것으로 바꿔줄게요. 이게 이 한글과도 나름 잘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방금 비교해보면 알겠듯이 좀 뭔가 이전에는 벙벙하고 널찍널찍했는데 이 어도비 캐슬론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좀 더 뭔가 촘촘하고
그런 고른 질감의 인상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섞어짜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글이든 뭐 라틴 문자든 뭐 일본어나 중국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아예 다른 언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활자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섞어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활자체를 섞어서 썼죠. 자, 그래서 이걸 섞어짜기로 하는데, 이 섞어짜기를 이 책의 본문에 일일이 해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만 선택하고 바꿔주고, 영어만 선택하고 바꿔주고, 이럴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저희가 합성 글꼴이라는 인디자인의 기능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한 벌의 활자체에 여러 가지 활자체를 배합해서 한 벌의 활자체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우선 요거를 하기 전에 사용할 활자체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시 눌러줘서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최신 사용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저는 요거는 좀 더 극적인 대비가 잘 보이도록 바우하우스라는 활자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등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패널에서요, 합성 글꼴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요런 패널이 뜨게 되는데요. 이 패널에서 옆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 활자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패널이 뜨는데, 이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린트업 글릿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좌측에 있는 이 패널이 활성화가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본, 한글, 구두점, 기호, 로마자, 번호 각각 어떤 활자체로 설정을 할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과 한글은 SM 태명조로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최신 상단에 올려놨으므로 그 활자체의 앞 글자만 쳐도 이렇게 바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 쳐도 네,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게 되고, 물론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미리 난 이런 활자체를 섞어짜기 할 거야 지정해두고 그거를 최신 사용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바로 불러오는 게 아마 작업 속도 진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구도점부터 번호는 그 바우하우스 활자체를 사용해 줄게요. 그래서 B만 입력을 해주면 최신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래 샘플에서 바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글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로마자, 라틴 문자, 그러니까 영문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옆에 이제 글자 가족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각자 하나씩밖에 없는 그런 활자체들이라 여기서 뭐 따로 설정하진 않을 거고요. 옆에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비율로 150%를 늘려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아래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극적으로 라틴 문자가 확대되게 되죠. 그래서 저는 100으로 하고, 옆에 있는 건 기준선인데 기준선은 말 그대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글자 아래에 있는 기준선을 말해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그 기준선이 글자가 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수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저는 뭐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 3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비율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크게 쓸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이거를 200%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고,
한글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거는 뭐 특별한 연출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가만히 냅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셨으면 꼭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확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자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 패널에 우리가 만든 폰트가 활자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린터 붓글리시라고 이름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뜨고요. 이거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자체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한글은 SM 태명종, 영문은 그리고 문장 부호는 바우어스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타이핑할 때도 계속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헬로. 지금 제가 기준선을 올려놔서 굉장히 온점이 올라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여튼 작동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합성 글꼴을 통해서요. 좀 한글과 라틴 문자가 조화로운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것처럼 어떤 되게 재밌고 뭔가 되게 개구진 그런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이 어떤 이야기를 갖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책이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합성 글꼴을 사용해서 그런 재밌는 연출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좀 잘 읽히는 본문을 위해서 합성 글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한글 활자체들이 그런 라틴 문자 디자인까지 굉장히 잘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쓸 기회가 없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라틴 문자의 디자인이 이렇게 윤택하지 못한 경우나 뭐 특별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이 합성 글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어도비 인디자인 사용법도 오늘로써 이제 강좌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업 때는 내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 때는 이제 책의 인쇄와 그리고 제작에 관련된 그런 어떤 상식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도비 인디자인 아마 계속 편집하시면서 꾸준히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으면 저에게 채팅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축약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면 네,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